네, 안녕하세요. 편집한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RGB, 스플릿 트랜지션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RGB 스플릿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채널이 분리가 되면서 화면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분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소스부터 준비하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눌러서 새로운 컴프 만들 거고요. 이름은 마스터라고 짓고 사이즈는 1920, 1080, 스퀘어 픽셀에 29.97, 듀레이션은 넉넉히 한 20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트로부터 이 앞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인트로 컴프 만들게요. 상단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얘는 인트로 1920, 1080 스퀘어에 20초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는 그 배경 소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런지 텍스처라고 이 이미지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뭐랄까요? 그 벽처럼 이렇게 더러운 벽처럼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그런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백그라운드 소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그런지 텍스처라고 치시면 많은 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써보죠. 자, T 누르고 화면에 클릭해서 RGB 스플릿이라고 대충 써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눌러서 픽스 시켜주고요. 폰트 아무거나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하나 복제해서 제 이름도 달아놓을게요. 선택해서 컨트롤 D 해서 얘는 위로 올려서 자, 편집하는 여자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크게 해서 여기다 놓을게요. 자, 타이틀은 그냥 원하시는 거 넣어주셔도 됐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인트로랑 아까 만든 마스터가 있을 건데요. 자, 마스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인트로 요거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거라서 요거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제가 영상 3개를 이렇게 갖고 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싶은 영상 부분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고 이 앞부분 자르는 게 Alt 누르고 왼쪽 가로, 뒷부분 자르는 게 Alt 누르고 오른쪽 가로 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편집해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기존에 있던 거를 갖고 오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집해서 쓰고 싶은 부분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3편 편집한 거 가지고 왔고요. 자, 인트로도 이 영상 길이만큼 저는 똑같이 자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인트로 보이고 싶은 부분만큼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로 뒤에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트랜지션 효과를 넣을 때에는 얘네가 겹치지 않도록 이 끝에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요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인트로에 간단한 모션 하나 넣고 바로 트랜지션 효과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인디케이터 처음으로 갖다 놓고 인트로 컴프 더블 클릭하면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들어가 있죠. 자, 널 하나 만들어서 널에다가 박히는 모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빈 공간 마우스 클릭 뉴에서 널 오브젝트 이 두 개의 텍스처를 널에다 묶어서 널에만 모션을 주면 다 따라오겠죠. 자, 페어런트 속성을 꺼낼 건데 페어런트가 없으시면 이쪽 소스 네임 혹은 레이어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 콜룸스 페어런트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꺼내주시고 이 두 개의 페어런트 부모가 널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따라다니면 아이들도 같이 따라오듯이 널을 따라가면 움직이면 텍스트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모션을 처리할 때 좋은 옵션 중에 하나죠. 자, 인디케이터 0초에 가 있는 상태에서 널에 S 눌러서 스케일 속성 열어주시고 크기 확 올려서 스탑와치 모션 시작을 하고요. 15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Alt Shift J 1호 엔터 15프레임 뒤로 가서 여기는 100%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Alt Shift J 플러스 5 엔터 5초 뒤로 가서 얘는 한 90, 80 정도 이렇게 줄여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얘가 이렇게 작아져서
점점 작아지는 모션이 되는데 앞부분에 이즈 아웃을 주어서 좀 박히는 느낌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즈 아웃은 출발 성격을 띠는 키프레임을 수정하고요. 자, 선택하고 키프레임의 마우스 우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즈 아웃 선택해 주고요. 이 바뀐 키프레임 선택하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이 그래프의 굴곡을 조금 더 심하게 쫙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모양이 저랑 다르시면 이쪽에 그래프 타입을 스피드로 체크를 해주시면 저랑 똑같은 모양을 쓰실 수 있고요. 그래프 에디터 닫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와서 아까보다는 좀 바뀌는 느낌이 좀 세지죠. 자, 모션 블러 2개 체크해서 잔상까지 남겨주고요. 요거까지 온 해서 이런 식으로 잔상이 이렇게 남겨지죠. 자, 모션 블러는 여기에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체크를 해야지 완전한 모션 블러 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줘야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마스터 컴프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트랜지션 효과를 본격적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해볼 건 여기에 이제 로테이션, 그러니까 돌아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약간 왜곡이 지는 형태를 만들 겁니다. 자, 일단은 로테이션부터 넣어주죠. 첫 번째 인트로가 끝나고 두 번째 영상이 시작하는 이 편집점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면 되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딱 달라붙죠. Alt Shift J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엔터에서 1초 전으로 이동해서 R 눌러서 로테이션 0인 상태로 스탑워치 눌러주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기 편집점에 딱 붙여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180도 정도 돌려줄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반대로 돌면 되겠죠. 자, 얘가 180도 돌았으니까 얘는 이제 나머지 180도 돌도록, 자, 인디케이터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기 앞에 붙여주고 R 누르면서 로테이션 속성 열어주시고요. 여기는 180도에서 시작을 해서 스탑워치 Alt Shift J 플러스 1점 엔터 1초 뒤로 이동해서 여기는 180도 더 줘서 360도.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전 거는 0에서 180도 돌고 181도네요. 180도 돌고 그 다음 거는 180에서 360도 돌고, 그래서 한 바퀴 쫙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돌 때 이런 여분이 이렇게 생기죠. 이 빈 여백들, 이 빈 여백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빈 여백들을 채워줄 거예요. 자, 이펙트 검색창에 모션 타일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 효과를 먼저 인트로 컴프에 넣어주시고 아웃풋 위드와 아웃풋 헤이트시 얼만큼 밖으로 복사판 펼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200 정도, 여기에도 한 200 정도 넣어주시면 요 정도 복사판 생기니까 충분해질 것 같고요. 이 미러 엣지까지 체크해야지 이 경계선이 깔끔하게 붙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전혀 이제 검은색 여백 안 보이고 그 다음 것도 넣어줘야 되겠죠? 이 다음 것도 모션 타일 넣어서 얘도 아웃풋 위드 아웃풋 이거 둘 다 200 넣어주고 미러 엣지까지 체크해서 이 경계선을 카피하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바깥쪽에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그 왜곡이 지는 요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옵틱스 컴퍼세이션이라는 효과인데요. 이 효과를 주면 이렇게 약간 렌즈에 왜곡이 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렌즈가 왜곡된 것처럼 만들어 주는 효과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인트로에다가 컴프에다가 옵틱스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 디스톨트 쪽에 이 효과를 인트로에다 넣어주고요. 필드 오브 뷰의 값을 올리면 얘가 이렇게 왜곡이 칩니다. 근데 안으로 말리면 안 되겠죠? 저희는 바깥으로 뻗어놔야 되는데 그 역할은 여기 리버스 반대로에 체크하면 반대로 뻗어나갑니다. 값을 많이 줄수록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체크를 해서 모션을 주는 거죠. 인트로 R 눌러서 나왔을 때 이제 모션이 시작하는 곳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서는 왜곡이 안 줘야 되니까 0인 상태로, 그리고 리버스 체크한 상태로 스탑워치. 자, 로테이션 돌 때는 얘도 확 왜곡이 돼야 되니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끝까지 이동. 여기는 이 왜곡 정도를 한 요 정도, 한 170 정도 줘볼게요. 요 정도도 좀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왜곡이 되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반대해서 다시 0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 누르면서 인디케이터 처음 갖다 놓고 옵틱스 넣어주고, 요번에는 170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리버스 체크해서 반대로 뽑아주고, 수치 스탑와치 눌러서 키프레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끝나는 지점 R 누르면 로테이션 속성 나오죠. 로테이션 끝나는 지점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는 빵 만들어주면, 단축키 U를 누르면 전체 키프레임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돌면서 왜곡, 여기는 왜곡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붙어지게 되죠. 자, 이제 모션을 조금 부드럽게 만져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 필드 오브 뷰 값은 그냥 심한 왜곡 주지 않고 그냥 이 키프레임에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만 줘서 부드럽게만 만져줘도 됩니다. 너무 강한 왜곡을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튀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만 일단 주고 로테이션에 힘을 좀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트로에 들어가 있는 이 로테이션 키프레임 2개 선택해주고, 키프레임에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즈 똑같이 줍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굴곡을 조금 더 만져줄 건데요. 저희 아까 그래프 타입 바꾸던 거 보셨죠? 자, 이번에는 이 타입을 밸류, 그러니까 값을 위주로 그래프 보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야지 이 조절이 조금 더 편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자, 첫 번째는 모션이, 첫 번째는 천천히 갔다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인트로는 천천히 갔다 확 바뀌고, 두 번째 거는 확 바뀌었다 천천히 돌아오고, 이렇게 서로 이 쿵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첫 번째는 잘 안 바뀌어야 되니까 포인트를 이쪽으로 밀고 이렇게 내려서 천천히 가다가 확 바뀌게끔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프리뷰 해보면 얘가 가다가 이쪽에 끝에서 로테이션이 확 돌죠. 뒤에 거는 반대로 돼야 되겠죠? 확 돌다가 스무스하게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2개 선택, 키프레임에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즈 똑같이 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그래프 타입 밸류로 바꿔주시고, 얘는 확 바꿔야 되니까 그 곡률이 앞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쭉, 이쪽도 쭉 약간 기역자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확 바뀌었다 스무스하게 갑니다. 가로가 시간, 세로가 속도니까 여기 앞에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부드럽게 화면 전환이 되죠. 이즈를 주지 않으면 이런 모션을 절대 만질 수가 없죠. 자, 그래프 에디터까지 들어가서 모션을 부드럽게 줘봤고요. 자, 이제 채널을 분리하고 여기에 조금 더 극대화된 효과를 넣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뉴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만들어주고, 채널 분리하는 효과는 효과 검색창에 SAT라고 검색을 하시면 채널 쪽에 셋 채널이 있습니다. 셋 채널. 자, 얘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넣어줍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일 채널을 고를 수 있어요.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따로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셋 채널은 레드만 남기고 빨강만 남기고 다 꺼줍니다. 그린 끄고 블루 끄고, 그럼 이제 빨강색만 남겠죠. 자, 요거 컨트롤 D 복사해서, 복사한 거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레드 끄고 그린 켜고 블루 끄고, 자, 하나 컨트롤 D 눌러서 또 복사해서 얘는 레드 끄고 꺼져 있죠. 그린 끄고, 아니 그린도 끄고, 자, 블루 켜고 이렇게 3개 켜줍니다. 자, 근데 이게 짬뽕이 되니까 이제 안 보이게 되죠. 얘네들을 보이게 하려면 블렌딩 모드를 해서 합성을 시키면 돼요. 자, 단축키 F4 혹은 하단에
토글 스위치 모드라는 친구를 키시면 모드로 이렇게 스위치 패널이랑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 각각 채널이 분리되게끔 만들어준 채널의 모드를 라이튼이라고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성이 잘 될 건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로 다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겹쳐 있는 거를 하나씩 늘려볼 겁니다. 자, 요거 선택해서 이름 바꿔볼까요? 엔터 눌러서 얘는 레드, 얘는 아까 그린이었죠? 그린. 요거 선택해서 블루,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 바꿔줄 거고요. 자,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죠. 자, 이펙트 검색창에 트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트랜스폼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S를 눌러도 스케일이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효과를 이용해서 강제로 키우는 거예요. 얘를 레드에 넣어주고 얘는 스케일을 110 정도 키워줍니다. 그럼 뿅 나오죠. 자, 그린에다가도 넣어주고 얘는 스케일을 105 정도 키워봅니다. 확 나오죠. 자, 블루에다가도 넣어주고 이 블루에 넣은 건 스케일을 103 정도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돼요. 난 레드가 좀 더 진하면 좋겠다. 그러면 레드 115 키워줘도 되고, 그린은 좀 더 크는 게 좋겠다. 그린 110 키워줘도 되고, 뭐 블루는 105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 크기만 서로 다르게끔 해주시는 거, 레드, 그린, 블루 다 다르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채널이 분리되지 않았다가 다시 분리됐다가 그 영상으로 다른 트랜지션 됐을 때는 분리되지 또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파시티를 줘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인디케이터 인트로 로테이션이 처음 시작할 때로 갖다 놓고 레드, 그린, 블루 전부 선택하고 T 눌러서 오파시티 빵으로 만들어주고 스탑아치. 자, 그리고 완전히 겹쳐져 있는 이 부분으로 이동해서 여기는 오파시티 100. 그리고 저희 이 두 번째 거 R 눌러서 나오는 그 트랜지션 되는 화면 전환 이 로테이션 끝났을 때로 이동해서 여기는 이 세 개 전부 로테이션 빵 만들어줘서 0, 100, 0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필요 없는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잘라도 되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Alt 누르고 오른쪽 가로 눌러서 앞부분 잘라주고 뒤 이동해서 Alt 누르고 왼쪽 가로 눌러서 뒷부분 잘라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스케치 작업 해놓고요. 이제 그 블러 좀 넣어보도록 하죠. 자, 타임라인, 빈 공간, 마우스 클릭, 뉴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얘는 이름을 블러라고 지어줄게요. 자, 얘도 앞부분 잘라주고 인디케이트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이 뒷부분 잘라주고요. 효과 검색창에 CC 라디얼 라고 검색을 하시면 CC 라디얼 블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블러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얘는 돌아야 되니까 타입을 로테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마운트 양을 줬을 때 회전이 이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줘보도록 하고요. 맥스 값을 한 7 정도 줘볼까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맥스 값을 설정을 하시고 쉬프트 누르면서 인디케이터 드래그해서 여기 저희 그 경계 부분 있죠? 경계 부분 그쪽으로 갖다 놓고 맥스 값 설정한 상태에서 스탑아치 단축키 U 누르면 여기 맥스 값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설정한 7. 자, 처음으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기는 빵 만들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에 돌아와서 빵 눌러주면 얘는 0, 빵, 0 됩니다. 자, 이제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좀 다듬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는 다 잡혔습니다. 이제 위치만 잡으면 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텍스트에서 화면으로 전환될 때에는 얘네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앞으로, 얘네들을 조금 앞으로, 얘는 영상이니까 조금 이 정도 빼도 돼요. 이 정도 일단 냅둬 볼까요? 그래서 글자 있는 부분은 살짝 붙여서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느리게, 좀 더 늦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프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되고 있습니다. 자, 글자 같은 거는 조금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뒤에가 살짝 묻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요 정도면 부드럽게 나오는 화면 전환 효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전부 Shift 누르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컨트롤 Shift 왼쪽 가로 눌러서 맨 위로 올려주시고 U 누르면 전체 키프레임 보이죠? 요거를 이제 각각의 여기에 맞춰서 넣어서 복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분리되면서 화면 전환 될 거고 그 다음 것도 그러겠죠? 근데 이제 글자만 이 타이트하게 살짝 붙여주시는 게 좋고 영상과 영상끼리는 요 정도 떨어뜨려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템포는 작업해 주시면서 이 키프레임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영상도 로테이션 똑같이 넣어주고 이 옵틱스 효과 똑같이 넣어줘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카피해서 쓰시면 손쉽게 RGB 스플릿 트랜지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렌즈가 왜곡되는 식으로 들어가는 옵틱스 효과에 대해서 들어가 봤고요. 로테이션으로 화면 부드럽게 돌리는 거, 그리고 RGB 분리해서 효과, 그 채널 분리시켜 주는 거, 그리고 블러 이용해서 느낌 더 세게 만들어 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RGB 스플릿 트랜지션에 대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